반갑습니다. 생수사단의 양정신입니다. 제가 보시다시피 지난주에 길을 걸으면서 얘기하면서 걷다가 돌턱을 못 봐서 이렇게 부상 투혼으로 나오게 되었고요. 부득이 그 사회자석에서 경강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가 경강할 제목은 연불의 요지입니다. 연불법은 정기훈련 10일 과목 중에 자선과 함께 정신수양 과목에 해당됩니다. 연불은 일상수행요법 1조인 자성의 정을 세우자에서 자성의 정을 세우는데 경계에 따라 있어진 마음, 그것을 대치하는 방법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이 없는 본래 마음자리에 합일하기 위해서도 합니다. 연불의 문구인 나무아미타불은 각자의 갈마있는 자성극락에 모두가 기하기를 염원하는 뜻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부처님의 실력에 의지해 서방 정토 극락의 나기를 염호하며 연불하였지만 원불교에서는 자신미타에 기하기 위한 연불인 실상연불을 표본으로 합니다. 연불은 천년만년 흩어진 정신을 일념을 만들고 순역 경계에 흔들리는 마음을 안정시키는 공부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연불법은 대치법이라고 하는데요. 천년만년 속에 있는 마음을 소리로 방향을 틀어버리는 것입니다. 욕심, 번뇌, 망념이 치성할 때 잠시 그대로 두고 연불 소리에 대치해서 번뇌 욕심에 가 있는 마음을 나무아미타불이라는 소리에 옮겨 놓는 것이 연불이고 단전에다 갖다 놓는 것을 자선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연불의 목적은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라고 연불법 원문에 밝혀 놓으셨습니다. 자신 미타를 발견하여 라는 말씀은 진공묘의의 마음자리를 경성하라는 뜻이며 자신 미타가 무량수라는 것을 알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무량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소소영령하여 매하지 않는 바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정신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생각을 일으키기 전 우리 모두의 마음은 성품의 채자리에 합일되어 있다가 이렇게 지금 경강을 하러 나온 사회자석에 나와 있는 저를 여기 계신 모든 도반님들이 보시고 소소영령하게 아시잖아요. 이렇게 신령스럽게 아는 것, 그것을 각이라 하고 참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성극락에 돌아가기를 목적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인가 연마해 보면 번뇌 망상에 끌려다니다가 내 집에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경계에 따라서 능히 제복이 있어지고 고뇌가 있어지지만 마음이 일어나기 전에는 자성자리에는 제복이 동공하잖아요. 고와 낙이 내 참마음자리를 흔들지 못하는 것, 그것이 극락이라 하고 그 극락을 자성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이치를 안다 할지라도 즉 견성을 하였다 해도 경계의 마음이 무진무궁하게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때 본래 마음자리에 합일해 가는 노력이 필요한데 본래 마음자리로 빨리 회복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연불입니다. 우리의 심지가 원래는 없건만은 경계를 따라서 무수한 마음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두 가지 마음의 원리는 서로 나누어 떼어서 볼 수가 없습니다. 성품은 작용하는 데 있다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그대로가 온전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30대 후반에 상시일기와 마음일기 기재를 하고 감정을 받으면서 묘하게 일어나는 저의 마음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못하고 또 정신을 수양하는 공부법도 제대로 표준 잡지 못해서 벽에 부딪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도 여러 스승님들의 이끌어 주신 은혜로 공부심을 놓지 않을 수 있었고, 그렇게 정성을 놓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지내오던 중에 문득 경계란 없는 것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경계라고 말하는 모든 일들이 실은 있는 그대로일 뿐인데, 그것을 분별하는 나의 마음이 때로는 좋게 느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슬리게 받아들여 끌려갔던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흩어지는 정신과 일어날 수 있는 나의 마음을 순간순간 온전한 정신 마음으로 회복시켜서 천년만년의 생각에 마음이 빼앗기지 않으려면 정신수양 공부에 정성을 들여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새벽에 자선과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하고 저녁 심고 후 잠자리에 들어서는 연불과 때론 영주를 하는데요. 소리에 집중해서 하다 보면 온전한 정신자리로 들어가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마음의 바탕에서 연불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잠들 때도 있고요. 또 아직 깨어 있으면 단전주 호흡을 하다가 자게 됩니다. 깨어날 때 의식하지 않아도 단전주 호흡이 이어지는 것을 체험하게도 되었는데요. 망념만 여이면 청정한 자성자리에 합의를 하게 되고 내 육군을 통하여 진리 그대로를 늘 발현시키는 공부법이 이 공부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많은 스승님들이 수양이 없는 깨달음이란 있을 수 없다고들 하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 스스로가 매 순간 자신을 훈련시켜서 일념과 하나 된 그 자리와 합이라는 참다운 연불 공부로 내 안에 무한한 행복감이 번져갈 수 있기를 염원드리면서 부족하지만 연불의 요지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행 3단 장운성입니다. 신행 수행답을 말씀드리기 위해 제가 엄불교에 입문한 날짜를 확인했더니 상당한 기간이 흘렀다는 사실에 알았습니다. 처음에는 몇 번 교당 나오다가 쉬고, 어떤 때는 한참 나오지 않다가 깜짝 나오고, 어떨 때는 몇 달도 나오지 않았을 때는 연원인 엄봉 친구가 살짝이 화를 내는 꾸지람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정말 출석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 출장을 갔다가도 새벽에 올라와 교당에 나오는 자세로 바뀌고 있는 저 자신에게 놀라기도 합니다. 사실 저는 지난 화요일 지방 갔다가 내 주어진 임무를 하고, 또 금요일날 저녁에 서울 집에 왔다가, 또 어제 아침에 또 지방 가서 일 보고 오늘 새벽 3시에 집에 도착해서 또 한숨 자고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런 일이 비일비재는 않지만 가끔씩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입문한 시간을 제가 셈해 보면서 신앙심을 되돌아보니 엄불교에 대하여 별로 아는 것이 없다는 사실에 저 자신의 부끄럽기도 하고 함께하는 도반님들께도 죄송하는 말씀을 가지게 됩니다. 언젠간 제가 교감 선생님께 엄불교를 빨리 알아가려면 어떻게 하면 좋은지를 여쭤봤더니 이때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엄불교는 가랑비에 옷 젖는다는 생각으로 입문하면 되는 것이지 너무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말씀하신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제 아들 녀석이 저녁에 대화 도중
아버지가 엄불교에 다니시고 많이 좋아졌어요. 얘기를 하는 것을 듣고 어떤 면이 좋아졌는지 물었더니 아버지가 여러모로 여유가 많이 생겨서 아들 녀석 본인이 편하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아직도 아들 녀석의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아들 녀석은 엄불교를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저에게 격려를 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작년에 정년 퇴직을 하고 운 좋게 대학생들에게 가르치는 기회를 얻어서 지금 열심히 대학에서 재밌게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3시간 강의 중 2시간은 제 전공 과목을 강의하고 30분은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사회생활의 지침과 내가 살아온 얘기를 하며 그리고 마지막 30분은 질의응답을 받는 방식을 운영합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요즘은 교수에 대한 평가를 하지요. 평가를 하는데 사회생활 지침과 제가 살아오는 인생 강의 내용에 대한 강의 평가가 가장 많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저는 이런 인생 강의를 할 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학생 여러분들 중 학교 오가면서 어느 건물에 이렇게 동그라미가 된 그런 건물을 본 적이 있는 학생은 손을 들어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잘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저는 그런 일을 저도 모르게 하고 있죠. 이 원은 우주를 뜻하는 것이고 마음을 수련하는 곳이며 사람의 인성을 키우는데 가장 적합함으로 한 번쯤 관심을 가져보아라. 사람이 마음을 곱게 밝였으면 본인의 인생이 행복해지며 또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마음을 수용하며 자신의 조물주는 자신이다 라는 주체성을 일러주면서 이 마음을 경영하고 공부하는 곳이라고 말하면서 엄불교의 씨앗을 옥토에 뿌리며 교화를 하고 있는 저 자신에게 정말 소스라치게 놀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너무 또 다른 종교도 가진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정말 기교 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 예는 들지는 않겠습니다. 아마 제 혼자만의 생각이지만 제 아들 녀석과 이 학생들 중 일부는 엄불교라는 곳이 이런 곳이구나 하고 인지하며 적어도 낯설어하지는 않을 것 같고 언젠가는 엄불교에 인연이 된다면 지금 저와 같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엄불교 교리에 서서히 젖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젠간 제가 불심이 매우 좋은 도반님과 대화 도중 아직 저는 신입교도 같은 마음이라고 했더니 그분이 씩 웃으시면서 자운성 도반님은 진직 신입교도는 벗어났고 이제는 중견교도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그 말 듣고 정말 가슴이 뜨끔했습니다. 정말 제가 엄불교 교리를 공부하고 있는가, 또한 엄불교 교도다운 자세로 정진하고 있는가 등등 많이 뒤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신앙 수행담을 하면서 가랑비에 옷 젖는 듯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심이 나게 되어 공부를 통해 지혜롭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조그마한 모티브를 얻었고 이제는 신입교도에 있는 자세를 서서히 벗어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은혜 2단 조명도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목이 잠겨갖고 조금 목소리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저는 50년 전 대학교 1학년 때 어머님의 연원으로 입교했고요. 법회 출석은 30년 전 프러싱 교당에서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 교정원장이신 한은숙 교무님께서
뉴욕의 젊은 부교님으로 계실 때였죠. 22년 전에 서울에 돌아온 후부터는 강남교당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교당에 다니기 시작한 1, 2년 후부터는 늘 주변 교화에 염두를 두고 지내왔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교화를 잘 할 수 있을까? 늘 염두에 두고 생활하게 되었답니다. 오늘 저의 교화 경험담을 여러분과 나눠볼까 합니다. 보잘것없는 경험담이지만요. 교화는 무엇보다 제 자신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야 하며 상대방에게 호감을 갖도록 마음을 쓰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에 늘 감사하며 배려하며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감사와 배려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도 좋은 마음으로 전해져서 언젠가 제가 원불교 교도인 것을 알았을 때 원불교 교당에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도록 밀고 땡기는 과정을 가져보고 있습니다. 매일 새벽 스트레칭 수업에 갈 때는 운동 가방에 일양 잡지책을 비상용으로 늘 넣고 다니다가 우연히 대화를 나누다가 대화 중에 필요할 경우에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음악은 말로도 잘 표현 안 되는 것도 함께 나눌 수 있어 아주 좋은 교화의 통로라고 생각합니다. 원코러스 공연 때는 매번 신지들을 초대했고 특히 작년 교당에서 열린 제5회 정기 공연 때는 교도가 아닌 친구와 친지 33명을 초대해서 새 교당 구경도 겸하여 우리 노래도 듣게 하였죠. 오신 분들 중에 불교 신자분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법문 말씀도 보내드리며 강남 교당으로 인도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클래식 감상회 이웃 친구들과 함께 참여하면서 조금씩 원불교 관련 일양 잡지책, 회보, 신문 등등을 보내주기도 하고 고등학교, 대학교 카톡 대화방, 봉사단 대화방에 매일 법문 말씀을 올려 보내주며 마음을 열어놓고 기다리고 있답니다. 우리 교당에서의 합창 공연, 클래식 감상회 등 행사에 함께하여 저희 원불교 법당을 여러 차례 방문했던 분 중에는 종교가 없다면 원불교도가 되고 싶다는 말을 하시는 분도 몇 분 있었습니다. 그러면 얼른 제가 천주교 신자분들도 원불교를 개종해서 오시는 분도 있으시답니다 하면서 가능성을 열어두곤 하죠. 주로 주변의 무종교, 불교 또는 천주교 분들에게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공을 드립니다. 제가 경험하기로는 교화는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친정 아버님 천도제를 모시는 과정에서 동생 조도 중에 남편을 교화해 보려고 노력했던 일이 있습니다. 김원덕님 집안은 기독교 집안으로 더욱 조심스러웠었죠. 종교적인 문제가 집안에서 발생되는 건 원치도 않았고요. 그때 2007년도만 해도 지금처럼 카톡이 활성화되기 전이라 이메일로 간단한 편지를 보내곤 했는데 너무 자주 보내면 피곤해하고 성가셔할까 봐 가끔은 한 주쯤 건너서 띄워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평사님도 원불교에 대한 이야기도 해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협력하시어 드디어 그 다음에 2008년 1월 1일부터 법회에 나오겠다고 약속을 받고 아침이면 차를 갖고 동생 집으로 데리러 가곤 했었죠. 근데 원덕님은 늘 일찌감치 시간 여유를 두고 일찍 출석을 원하는데 느지막하게 움직이는 평사님이 시간이 촉박하여 데리러 오는 것이 답답했는지 그냥 혼자 갈 테니 데리러 오지 않으셔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 교당에 안 오려나 하고 불안도 했는데 웬걸요 항상 일찍 나와 법회 빠지지 않고 출석하고 있답니다. 처음 교당 나온 날부터 원코에 입단하여 연습에 동참하였고 지금까지 합창 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부복과 원코 당장 성가대장으로서 열심히 분공하고 있죠. 재산 정명희님과
재산 정명희님과 오진영님은 우리 교당으로 오시도록 조도중님과 우리 은혜 이단 단원님들이 함께 노력한 사례입니다. 오진영님과 조도중님이 신촌교당 학생법회에 함께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은혜 이단 단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도 감사했고요. 개포교당에 적을 두었던 두 분이 강남교당에서 함께 공부하고 생활하면 좋겠다 생각하여 목표를 삼고 열심히 공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오진영님이 말씀하시기를 친정 어머님 돌아가시면 제를 모셔야 돼요. 개포교당을 못 떠나오겠다고 하여 강남교당으로 오셔도 천도제를 잘 모셔다 드린다고 하여 꼭 오시라고 했었답니다. 지금은 두 분이 자제분들과 함께 강남구 교당으로 적을 옮기셨으나 남자 동생분은 개포교당에 그냥 남기로 하여 어머님 열반 후 천도제를 모시게 되었는데 개포교당에서 모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교당 법회 시간과 개포교당 천도제 시간이 좀 겹쳐서 쉽지는 않았지요. 그래서 우리 교화단회가 있는 날은 조금 일찍 법회를 마치니까 얼른 개포교당으로 가서 오진영 어머님 천도제에 참석 후 교화단회를 하기도 했고, 또 정제의 날은 개포교당 교모님께 말씀드려 은혜 이 단원이 중창당 단원이 정성스러운 마음을 담아 충모의 노래를 불러드리기도 하였습니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쳐 강남교당으로 오신 재산 정명희님과 오진영님이 이제 우리 교당에서 자연스레 함께 공부하시는 모습이 매우 기쁩니다. 저쪽에 뒤쪽에 앉아 계십니다. 마무리하자면 교화는 마음 공부와 같다 하겠습니다. 미루지 말고 지금 여기 이곳 이 시간에 할 것입니다. 어느 날 어느 장소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도 아니며 기회가 오면 해야지 하다 보면 그 기회는 영영 안 올 수도 있습니다. 늘 마음에 담고 지금 여기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50년 전 제가 입교했을 때와 비교하면 모든 것이 참 많이 달라졌지요. 교화 모습도 많이 발전했고요. 미국에 사는 아들 집에 갈 때 가끔 들르는 맨하탄 교당에 가보면은 20-30여 명의 현지 미국인들이 원불교와 참선 수행에 관심을 갖고 진지하게 정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한결같은 마음으로 희망을 갖고 원불교가 세계의 종교가 되는 꿈을 꾸어봅니다. 여러분 다 함께 무시교와 무추교와 함께 감사합니다.